세상에, 저게 뭐야? 아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당장 전 세계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한 기자의 폭로가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한 경제지에서 12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나오미 사카모토예요. 도쿄에서 태어나 줄곧 일본 기업과 경제 구조를 분석해왔어요. 그리고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것이 저희 주요 업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오미, 한국의 기업 문화를 취재해봐야겠어. 특히 생산성과 업무 속도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와. 솔직히 당황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효과적인 방식인지 혹은 단순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비효율적인 습관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의 신중하고 계획적인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완벽한 실행이 중요해요.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켰다면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보통 30분 이상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뭔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이야?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동안에도 한국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플랫폼의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열차 시간은 정확하지만 한국은 거기에 속도와 편의성까지 더해진 느낌이었어요. 도쿄에서라면 환승 정보나 열차 운행 상황을 찾아보느라 한참 걸릴 텐데 여기서는 그냥 전광판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설마 기업 문화까지 이런 걸까?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의 첫 취재지는 IT 스타트업이었어요. 저는 사전 조율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일본에서는 약속을 정확한 시간에 맞추는 것이 기본이라 미리 도착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CEO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CEO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회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보통 5분, 10분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게 습관이에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일본에서도 시간을 중시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업무 방식도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한국의 스타트업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방식이 기본이었어요.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일주일 내로 완성하고 직접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서 개선해 나갑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면 실수가 많지 않을까? 하지만 CEO는 태블릿을 켜서 지난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빠른 실행과 피드백을 통해 단 6개월 만에 3개의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이라면 보통 2, 3년이 걸릴 과정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속도가 곧 비효율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일본에서는 점심을 1시간 동안 천천히 먹으며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식사를 주문한 지 단 3분 만에 음식이 나왔어요. 직원들은 빠르게 식사를 하면서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웠던 점은 그 후였어요. 남은 시간에는 카페 가서 책을 읽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요. 점심시간을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자기계발이나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는 속도를 내고 필요한 곳에서는 여유를 가지는 문화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를까? 그동안 저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문화적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동안 직접 경험한 한국의 속도는 그저 빠른 움직임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략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단순한 습관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지? 저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 교수님을 만난 건 아침 9시였어요. 저는 일본식 예의를 지켜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교수님은 이미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인사하자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보통이에요. 특히 연구실에서는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부터 물어봤어요.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단순히 국민성이 급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교수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컴퓨터 화면을 켜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죠. 그 사진 속 도시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과 맨발로 거리를 걷는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단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이 과정이 압축 성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전쟁 후 재건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간을 압축하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1960년대 후반, 땡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도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경부고속도로 공사 사진이에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도로를 통해 전국의 물류와 산업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2년 반 만에 완공했어요. 2년 반이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빠른 속도를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일본에서는 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수십 년 동안 신중하게 계획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천천히 진행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 일이든 먼저 시작하고 빠르게 실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교수님은 다음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시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 3년 만에 IMF 부채를 전부 갚았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IMF 당시 한국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실업자가 급증했어요. 일본이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천천히 구조조정을 하고 장기적인 회복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한국인들은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학생, 직장인, 주부할 것 없이 자신의 결혼 반지와 금부치를 내놓으며 나라를 돕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한국인의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예요.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고 단결해서 해결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IMF 사태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한국 사회에 깊이 각인시켰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국 한국의 속도는 단순한 국민성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생존 방식이었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이 지금의 경제 성장과 기업 문화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도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속에는 치열한 생존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속도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이 속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속도가 기업 문화에도 똑같이 적용될까?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과정에는 압축 성장과 빠른 실행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까? 한국의 기업 문화가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IT 기술 기반의 AI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어요. 조용하다.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일본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신중하게 고민하며 조용히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라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각자 맡은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회사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기업은 정말 모든 걸 빨리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대표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빨리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조건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시간을 줄이고
더 빨리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서 그는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입을 만든 뒤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는 방식이었어요. 일본이라면 보통 한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모든 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만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개선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은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면 단연 삼성과 도요타가 떠올라요. 저는 한국에서 삼성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삼성의 한 관계자를 인터뷰했어요. 삼성은 속도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삼성의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시장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변화를 예로 들었어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삼성도 대응 전략을 빨리 바꿔야 했어요. 보통 일본 기업에서는 이런 변화를 검토하는데 몇 달이 걸리지만 우리는 단 몇 주 만에 신제품 전략을 수정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저는 순간 도요타가 떠올랐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지만 의사결정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도요타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신차를 출시하기 때문에 한 가지 모델을 개발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려요. 그에 비해 삼성은 시장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한국과 일본 기업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어요. 이틀 동안 한국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은 신중하고 완벽한 준비를 중시하지만 실행 속도가 느리다. 한국은 빠르게 실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속하게 개선하는 문화가 강하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지금, 일본도 한국처럼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취재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한국의 기업 문화와 경제 성장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인의 속도는 단순히 기업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걸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하루 동안 한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맞는 마지막 평일 아침, 저는 직접 출근길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일본에서는 출근길이 굉장히 질서정연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도쿄에서는 역에서 전철을 타려면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탑승해야 하고 열차 안에서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움직이기조차 어려워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지 않다.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개찰구를 지나면서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마치 한 몸처럼 자연스럽게 전자카드를 찍고 빠르게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도 부딪히지 않는다고? 제가 순간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느라 지체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한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짜증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속도가 단순히 빨리빨리라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움직임을 익혀온 결과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취재를 마친 후 저는 근처 카페에 들러 한국의 직장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일본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카페에서 동료들과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의 카페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쳐 빠르게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어 공부 앱을 켜놓고 헤드셋을 낀 채 학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짧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점심시간을 휴식의 개념으로만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이 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특히 카페에 들어온 젊은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재테크 관련 영상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일정 관리 앱을 이용해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퇴근 후에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까? 저는 저녁 7시쯤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강남역 근처로 향했어요. 퇴근 후에도 한국의 속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그룹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헬스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른 그룹은 퇴근 후 바로 학원으로 가서 영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무조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스마트한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저녁에 인터뷰를 하게 된 한 30대 직장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빨리빨리가 무조건 중요한 가치였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죠. 한국 사회도 변하고 있어요. 속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무조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속도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구나.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속도를 넘어 스마트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한국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효율적인 사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일본도 속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어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것들을 되새겨봤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다. 처음엔 빨리빨리가 단순한 국민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 속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과 혁신을 위한 전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쟁과 위기를 극복하며 배운 빠른 적응력,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빠른 실행력,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속도. 이제는 이 속도가 단순한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대 김 교수님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속도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AI, 자동화, 글로벌 시장 변화까지 느리게 움직이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서는 신중한 결정을 중시하지만 변화가 너무 빨라지는 시대에서는 너무 신중한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교수님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구글은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서 빠른 실행력을 배우고 있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식 의사결정 속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영국의 공공서비스도 한국의 빠른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식 빠른 프로토타이핑 문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교수님은 미국 테크 기업들이 한국 스타트업의 신속한 실험과 개선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속도가 미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기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지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빠른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속도가 빠르면 뭐해요? 길을 잘못 들면 더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이번 취재의 결론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교통 이야기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곱씹었어요. 사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때때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남겼어요. 이제 일본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속도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기사 제목을 적었어요. 속도를 넘어 방향을 배운 한국에서의 일주일.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저희 삶과 일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